예, 많이 피곤하죠. 예, 거기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뭐 요약집 다 가져오셨죠? 예, 거기 몇 페이지 펼치냐면 0페이지 펼쳐볼래요? 뭐 0페이지 찾으라니까 뭐 못 찾죠. 어디에 페이지 1페이지 앞이 바로 거기 한번 봅시다. 뭐 우리 처음 아니잖아 이제요. 이제 뭐예요? 오늘 시작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가 마음의 결정을 좀 하세요. 여기 봐봐요. 자, 2차 과목은 뭐 우리 뭐 요약집으로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고요. 자, 근데 2차 과목에서 결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자, 기본서로 갈지 요약집으로 갈지 이걸 빨리 결정을 하세요. 사람들은 보통 보면 뭐예요? 이거 같다 저거 같다 막 왕좌왕입니다. 그냥 나는 결정을 해요. 나는 요걸로 가겠다. 요거로 가겠다. 아니면 나는 요거로 가겠다. 그러면 5월달부터 이제 결정을 했으면 기본서로 가면 끝까지 기본서로 가시고 요약집으로 가시면 끝까지 요약집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뭐예요? 2차 과목은 무슨 집이요? 요약집. 자, 횟수 만약에 1회도 켰다 그러면 뭐예요? 한 기본 50점은 깔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해독수가 늘수록 뭐예요? 60점, 70점, 80점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2차 과목은 몰라서 틀리는 것은 사실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뭐예요? 결론은 까먹어서. 얼마 주고 까먹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까먹어서 못 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약집을 그러면 자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 컨셉 하나는 뭐예요? 지금 제가 지적 나가요? 등기 나가요? 이제 지적을 나가죠. 그러면 자기는 복습을 어디 하고 있어야 돼요? 등기를 하고 있으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오늘 지적만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적하고 뭐의 등기를 같이 맞물려 가야 돼요. 오늘 배운 때 지적 복습하고 그건 집에 가서 등기를 미리 또 복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등기법을 안 배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까먹어서 자꾸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면 제가 지적 나갈 때 복습은 뭘로 해요? 등기 끝나면 등기 수업 들어가면 지적, 이렇게 로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순환 논법을 해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세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그럼 1등부터 맞는 자, 무슨 평가예요? 절대평가죠. 몇 점만 넘기면 돼요? 60점. 그것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라고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전부 뭐가 돼요? 적이죠, 적 같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라는 건 잊지 마시라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뭐예요? 같이 다 붙어야지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거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 거 뭐예요? 모두 여기 앉아있는 사람 100%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지금 이제 요거 하지 마세요. 싸움, 그렇죠? 왜 싸워요?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며칠 남았어요? 177일. 시간이 갈수록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점수가 잘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오니까 막 뭐예요? 여기에 긴장을 하고 있다고. 막 옆에 툭 건드리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족이니까 100% 뭐예요? 합격할 수 있도록 뭐예요?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OT는 다 했고요. 2차 과목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마찬가지예요. 딱 자료를 하나 선별해가지고 1차, 2차나 자료를 선별해가지고 요 자료를 하나를 계속적으로 이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반복. 요거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기본서는 집어 던지고 기본서는 이제 옷장에다 감춰놔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모르면 이제 기본서를 살짝 끝내서 읽어봐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거기 맨 위에 제목 한번 봐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관리 등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죠. 등에 관한 법. 여기에서 가장 중심키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가장 중심키는 관리가 아니라 요거예요. 정보. 요 정보에다 이제 딱 우리 마무리를 딱 해놔요. 자, 지적 정보 밑에 툭 치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지적. 지적이라는 포인트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땅의 뿌리죠. 사람의 뿌리가 뭐가 될까요? 호적이 되죠. 그러면 땅의 뿌리. 그러면 땅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인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자, 이렇게 써놔요. 사실관계라는 것이, 사실관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부수적으로 중심키가 또 하나 있죠. 요거예요, 요거. 읽어봐요. 관리. 그래서 이렇게 합쳐볼래요? 뭐예요? 지적, 관리. 이렇게 이제 포인트 체계를 잡고, 하면 저희가 관리,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항상 노릴 거는 뭐예요? 요걸 하나 딱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개발. 개발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X다. 자, 개발은 어디에서 배워요? 월요일 날 공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서 배우죠? 관리적 측면에서. 그래서 합치니까 무슨 관리죠? 지적 관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수하지 말을 거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죠? 공간. 공간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항상 출제원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조심하고 여기 밑에다 써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나라는 공간이지만 그쵸. 입체 지정은 채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요 제목 속에서 요 세 단어를 자기가 딱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해야 돼. 그러면 공간정보와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3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어때요? X. 우리나라는 몇 차원? 2차원이라는 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요 사실관계가 뭔지를 자꾸 몰라요. 사실관계. 사실관계가 뭘까요? 사실관계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사실관계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실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뭐예요? 딱 세 가지가 나와야 돼. 옆에다 하나 딱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의 3요소. 지적의 3요소가 뭐예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재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재료. 그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토지, 자, 지적 공부. 그 다음 뭐예요? 등록.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마인드를 딱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의 3요소에서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여기 이제 지적의 세 가지 재료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재료가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요리를 해 먹어야 되겠죠. 여기에도 그러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이제 고춧가루가 필요하겠죠. 여기에다 이제 하나 써봐요. 여기에다 단위를 붙여서 이렇게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 그래? 필지. 그래서 필지라는 의미를 이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적 공부 수수료는 면적 단위로 수수한다. 어때? X.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해 먹을 수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과거에 이제 26회 때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획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 X. 그러면 획지가 아니라 이거는 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출제된 문제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활용만 해 먹을 수 있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토지의 등록 단위가 뭐예요? 필지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필지. 여기에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필지 그러면 저희 집 주소를 외워야 돼요. 뭐예요?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 신수동. 좋아요. 자, 몇 번째? 369. 이렇게 이제 주소를 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 뭡니까, 이게? 이게 소재가 돼요. 369번이 지번. 대가 뭐예요? 지목. 요 넓이가 뭐예요? 면적. 요게 뭐예요? 경계. 여기에 경계점 좌표가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공통점이 뭘까요? 이름을 줘줘야 되겠죠. 이걸 뭐라 그래? 자, 토지의 표시죠.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읽어봐요. 사실, 지번, 사실, 지목, 사실, 면적, 사실, 경계, 사실, 좌표, 사실. 그럼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공통점은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뭐라고 그래? 필지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럼 필지가 또 뭐예요? 토지 등록 단위. 이게 뭐예요? 필지. 그죠? 그러면 토지 등록 지적 공부를 뭐라고 그래? 지적의 3요소. 그럼 지적의 3요소에서 지적은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끌어갈 수 있도록 요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왔죠.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자꾸 연습을 해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관계.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오늘 읽어봐요. 무슨 공부? 지적 공부죠. 자, 그러면 2부로는 뭘로 읽어야 돼? 지적 공부라고 읽어. 마음적으로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 의미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지적소관청이라는 게 있죠. 그럼 지적소관청이 뭘까요? 지적소관청이. 예.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지적소관청이거나. 그러니까 요 주변에서 이제 모든 게 우리가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시험장 가면 바로바로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걸 관계 속에서 연습을 우리가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봐봐요. 이제 출제원이. 이제 등기법도 배웠으니까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의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사실의 등기라고 그러거든. 사실의 등기가 뭔데? 즉 표제부 등기거든.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달에 우리가 처음부터 등기 끝까지 우리가 훑어보더라도 그냥 관계 아닙니다. 요 관계 속에서 이제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들이 이제 탄생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어서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그럼 다시 원이 들어와서요. 토지 등록 지적 공부를 뭐라고 그래?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지적의 3요소와 관련돼서 모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안 딱 스타트 선상에 들 때 출발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 토지 등록 지적 공부가 뭐예요? 지적의 3요소. 자, 그러면 뭐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어요? 합격하려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왜 배워요? 그게 바로 제1조 목적이라는 거야.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관리에 관한 배우게 되는 입법 목적은 뭐냐? 이게 이제 오른쪽 1페이지로 이제 가봐요. 자, 1페이지 보니까 자, 총칙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총칙과 관련돼서 거기 이제 목적이거든. 거기에다 별표 하나 딱 해놓으세요. 이 법은 청약 및 수로 조사 기준 및 절차 1번이라고 한번 써봐요. 동그라미 1번. 이제 자, 1페이지로 갔죠. 청약 및 수로 조사 기준 및 절차와 그래서 그 앞에다 동그라미 1번이라고 딱 써봐요. 자,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지적 작성 및 관리 거기에다 2번이라고 써봐요.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국토의 혈적 관리 동그라미 3번이라고 딱 써봐요. 1페이지죠. 1페이지 맨 위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상 교통의 안전 동그라미 4번. 국민의 소유권 보호 그럼 뭐예요? 몇 번? 5번. 그러면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우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네. 자, 첫 번째, 청약 및 수로조사 기준 및 절차. 두 번째,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관리에 관한 것. 그럼 두 번째, 국토의 혈적 관리와 그럼 세 번째, 해상 교통의 안전. 그 다음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워서 유추하기가 제일 힘든 게 뭘까요? 4번이겠죠. 4번에 뭐가 있어요? 해상 교통의 안전. 이것도 결론적으로 입법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5개를 딱 잡아놔야 돼.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형광펜을 닦아서 정리해 둘 게 있어요. 그래서 국토의 혈적 관리, 거기에다 형광펜 닦아놓고, 국민의 소유권 보호, 그게 가장 주된 목적이겠죠. 주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입법 목적에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그러면 끝에다 하나 써놔요. 관리의 개발이. 관리죠. 그러면 국토의 혈적 개발 이름은 X예요. X죠. 그러면 끝에다가 빨갛게. 자, 개발이 나오면 X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딱 하나 테스팅을 해놔야 된다. 자, 그러면 거기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주된 목적을 2개를 이렇게 끌어와 봐요.
자, 그러면 요 요약집은 이제 뭐 177일 동안 문제 풀이할 때도 가져와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깔끔하게 우리가 써놓으라고. 그래서 맨 1페이지 맨 위에다 요 두 가지를 딱 우리가 참고용으로 해서 딱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자, 이게 목적이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우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는 뭘까요? 관리죠. 소유권 보호.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소유권이 바로 중심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왜 효율적 관리를 할까요? 자,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공익적 측면에서. 요거는 사익적 측면에서. 그렇죠.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 뭐 합격자의 99.9%를 보면 뭐예요? 정리정돈이 참 잘 되는 사람이 거진 99.9% 합격한다고. 정리정돈이 돼야 돼. 정리정돈이 돼야 뭐예요? 빨리 책을 읽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정리정돈.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버리는 걸 잘하는 거야, 버리는 거. 진짜 버리기를 잘해야 돼요. 저는 뭐 방바닥에 있으면 다 갖다 버려요.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주변 정리죠. 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도 우리 떨어진 형님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이 뭐예요? 주변 정리가 안 돼. 주변 정리. 자, 노부모를 모시니까 어때요? 또 치매가 오셔가지고 또 시험 한 달 전에 침대에서 떨어져서 배가 분질러지고. 그러니까 주변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177년 동안 이제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달려가요? 10월 31일까지. 그래서 시험 보는 날까지 주변 정리 확실히 해놓고 달려갈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목적을 이제 정리정돈을 두 가지를 딱 해놓으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이거는 공익의 사익이. 공익.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한번 봐봐요. 공익을 높이면 어때요? 사익이 깨져야 안 깨져요? 깨지죠. 사익을 높이면 공익이 깨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결론적으로 공익과 사익적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게 이게 입법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익에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뭘까요? 여기에서도 주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공익에서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공이죠. 그러면 공짜 동그라미 쳐놓고 요 밑에다 써요. 아, 이거는 공법적 측면이구나. 자, 이거는 어떤 측면이에요? 사익. 그래서 사법적 측면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이 이제 입법의 법적 성격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읽어봐요. 공법적 측면과 어떤 사법적 측면, 양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법적 성질은 그러면 한마디로 두 자로 원칙 뭘까요? 짬뽕이겠죠, 짬뽕. 그렇다고 이렇게는 안 나와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한마디로 짬뽕이다. 이건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써요. 그게 양면성을 띤 법률이다. 그래서 이제 법적 성질이 하나 탄생하게 되네.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 양면성을 띤 법률이다. 이게 가장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의미를 파악해놓고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의미. 자,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하나 근한을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실질적 심사주의. 그렇죠. 실질적 심사주의네. 자,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거네. 그러면 우리 의미를 하나 잡아왔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호는 무슨 의미를 천성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소유지적. 소유지적을 다른 말로 뭐예요? 법지적이란. 그럼 우리나라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목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어때요? X.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 소유지적
지적, 법지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으면 여기에 또 키워드를 또 찾아냈어요. 읽어봐요. 소유, 그 다음에 법 동그라미. 그래서 밑에다 묶어서 그러면 이제 묶어서 뭐가 하나가 탄생할까요? 바로 필지의 개념적 요소가 하나 탄생하게 돼요. 필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다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적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입법 목적이 이런 의미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1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 해놓고 마무리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정돈이 다 됐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서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안. 자, 국토의 혈적 관리와 무슨 법? 수혜권 보호의 주된 목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관리의 개발이 특히 이제 문팅 잘 해놓고, 자, 소유권 보호. 그러면 국토의 혈적 관리는 공익, 그 다음에 소유권 보호는 사익이라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토의 혈적 관리, 실질적 심사주의, 소유지적, 법지적, 즉 필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옆에다가 18회 때 출제가 딱 됐어요. 올해 몇 회예요? 31회죠. 그럼 13년 만에 또 지문으로 등장할지 한번 기추가 주목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전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 법 1조와 관련돼서 제일 찾기 힘든 것은 해상교통의 안전. 이것도 한번 확인해 놓고 관리의 개발이 관리 늘 우리가 신경을 써 달라는 거. 그러면 목적과 관련돼서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자, 지적의 기본 이념과 관련돼서 첫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보선주의, 지적 국정주의 옆에. 자, 직권 등록주의, 그러면 실질적 시사주의, 그 다음에 지적 공개주의, 지적 등록주의가 있죠. 몇 개예요? 5개. 그래서 5대 이념이 돼. 그러면 밑에 이제 3대 이념과 5대 이념을 나눠놨죠. 지적의 3대 기본 이념으로서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 국정주의에서 또 키워드를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다 국정에다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러면 국정, 그래서 가로 열고, 국가만 결정한다. 국가만이라고 이제 살을 좀 붙여놓으라고, 국가만. 자, 거기 밑에 있죠. 도표가 하나가 있잖아요. 지적 국정주의. 기본 3대 이념이 있는데, 그러면 첫 칸에 뭐가 나와 있죠? 지적 국정주의.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가만이 정한다라는 거야. 자, 지적 공개주의는 밖으로 공개해달라는 거네.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해서 열람 발급은 공개주의죠. 여기에서 이제 유추하기가 힘드는 게 바로 2번을 봐봐요. 경계 보건 청량. 찾아서 경계 보건 청량과 관련돼서 오는 별표 3개를 해놓고 단단히 준비해놓으라고. 선생님, 지적 경계 보건 청량이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 올해 출제 예상 문제야. 거기에서. 그러면 경계 보건 청량과 관련돼서 옆에다 또 하나 더 추가해놔요. 뭐라고 하나 추가해놔요? 저 지적 현황 청량이라고 하나 딱 써놔요. 자, 깔끔하게 한번 써봐요. 오늘 뭐 월요일부터 요약집 정리했는데 제가 요약집을 한번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얼마나 정리정돈이 잘 되는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이거는 지적 공개주의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은 뭘까요?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거죠. 현황 파악해달라. 공개해달라. 있던 경계를 복원해달라. 그러면 경계 복원 청량 뭘 나타내고 있다? 지적 공개주의. 자, 거기에다 그러면 요 옆에다 이제 화살표 놓고 빨갛게 우리가 이제 잡아놓을 거는 옆에다 하나 써놔요. 아, 그래서 검사 청량과 관련돼서 연결되는구나. 자, 검사 청량에서 뭐 되는 것? 제외되는 것. 그러면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 우리 숙제했죠.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현, 경, 그렇죠. 올해 만전을 기해놔야 됩니다. 다음 중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예요? 현, 경. 현이 뭐예요? 현황 청량, 경, 경계, 보건 청량. 그래서 검사 청량과 관련돼서 검사 청량이 제외되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즉 지적 공개주의 이념을 대표 선수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적 공부를 열람 동보는 당연히 공개주의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보건 청량은 지적 공개주의하고 매치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면 현황을 파악해달라, 공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잡아놓고 올해 행정에는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요. 80% 이상이니까. 그럼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자, 지적 형식, 형식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면 지적 형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행간의 의미를 지금 문제가 안 풀린 사람은 봐봐요. 요렇게만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형식. 형식의 의미가 뭘까요? 법학에서 형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밑에다 써요. 형식이라는 것은 법학에서는 절차적 의미가 있다는 거야. 절차. 그렇죠? 절차.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무슨 법이에요? 결론적으로. 절차법.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지적 공개주의, 그 다음에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몇 대 이념? 3대 이념이 되죠. 그럼 5대 기본 이념과 관련돼서 거기 실질적 심사주의, 무슨 등록주의가 있다? 직권 등록주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은 그러면 형식적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실질적 심사주의. 그러면 거기에도 밑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치되는 개념을 하나 써놔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적은 형식적 심사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것. 그러면 형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등기네요. 등기는 무슨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그러면 그 파트에 대해서 이제 정리정돈이 다 끝났어요. 살도 붙여놓고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서 꼭 외우지 말고 의미 정도만. 그러면 3대 이념과 관련돼서 지적 걱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플러스 실질적 심사주의, 그 다음에 직권 등록주의를 합쳐서 몇 개? 5개. 어때 이념? 5대 이념. 여기와 관련돼서 특히 지적 공개주의와 관련돼서 신경을 쓸 거란 경계보건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예요? 형평. 다시 한번 딱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가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일단 뼈가 필요하겠죠. 뼈가 있으면 뭐가 해야 돼? 혈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 혈액이 뭘까요? 피죠. 그게 바로 용어야, 용어.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이 이제 잘 원활하게 돼야 되겠죠. 용어 정리가 안 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문제의 응용력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용어의 정리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자, 용어의 정리와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 그동안 갈고 닦았거든. 자, 용어를 알게 되면 뭐 가지고도 정리할 수 있어요? 조문 가지고도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용어는 용어만 잘 알아도 기본 4-5문제는 건진다라는 거야. 용어의 정리와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정돈 해놓고 첫 번째 이제 가보죠. 자, 우리가 이제 스타트는 지적의 3요소부터 출발하겠죠. 그러면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읽어봐요. 거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 읽어봐야 돼. 무슨 공부가 있죠? 지적 공부. 뭐가 있어요? 등록. 이게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개념은 어디에서 잡아줘요? 금요일날 잡아줘요. 전 금요일날 첫 시간에 잡아준다고. 부동산학 기초,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개념을 잡아주거든. 자,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지적 공부는 8종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상위 개념으로 파생돼서, 자, 첫 번째, 뭐가 있죠? 자, 지적 소관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란 요거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찾아내려고 애를 쓰라고요. 자, 우리가 외우려고 애를 쓰지 말고 관계 속에서 찾아내려고. 그러면 여기 봐보면 무슨 소관청? 지적 소관청. 요걸 관리하는데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러면 어디를 형광펜을 딱 쳐놔야 돼?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거기에다 형광펜 딱 쳐놓고. 자,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 그러면 지적 공부 반대에서 가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은 자는 지적 소관청이 아니네. 그러면 거기 1번 앞에다가 그러면 1번 앞에다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써봐요. 바로 1번 요 앞에다가 대표적으로 서울시라고 써봐요. 서울시. 자, 1번 거기 지적소관청 바로 1번 앞에다가 자, 난이도를 딱 맞춰서 높낮이도 맞추고요. 자, 서울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X라고 써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결론적으로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거기 옆에다가 밑에다가 부산시장이라고 써요. 부산시. 부산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거든. 자, 그러면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수원시라고 써놔요. 수원시장. 수원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봐봐. 그러면 지적소관청,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자, 특별시장, 강역시장, 그 다음에 수원시장을 뭐라고 그래? 밑에다 줄을 딱 꺼놓고 이걸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러거든. 대도시시장. 그러면 대도시시장이 뭘까요? 그러면 이거는 공법에서 배웠죠. 그럼 뭐라고 그래? 특별시, 강역시를 제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고 그래? 대도시시장이가. 그러면 시험 문제는 그러면 자, 3월달, 4월달 모의고사가 이거네. 다음 중 다른 것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이 말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고르라는 거예요? 특별시장, 읽어봐요. 강역시장, 대도시시장은 자, 지적소관청에서 뭐 된다? 제외.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정돈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조심해서 몇 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찾았어요? 예, 특별자치시장이 뭐라고 해요? 세종시죠. 세종시장이죠. 그럼 특별자치시장, 시장. 그러면 거기에서 자, 행정시 시장은 거기에 살짝 줄 쳐놓고 포함이 제예요. 포함. 일반 행정시장 포함되죠. 자, 거기 자, 자치구가 아닌 구의 뒤의 시장. 거기에다 살짝 줄 쳐놓고 대도시 시장이라고 써놔요. 자, 세 번째. 자치구가 아닌 구의 뒤의 시장은 대도시 시장. 대도시 시장은 제에다 포함이다. 제외. 군수 당연히 포함되고요. 구청장도 두 종류가 있어. 자치구청장과 간선구청장이 있어요.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살짝 줄 쳐놓고 포함이야, 제야. 포함입니다. 그러면 민선이든 간선구청장은 다 따까리 간청대로 구청은 다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 1번에 관련돼서 출제 포인트는 이제 봐봐요. 저희가 집에 가서 자, 지적소관청이 뭐니? 그러면 집에 가서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야. 그러면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은 자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도시장은 제에다 포함이다. 제외. 그러면 행정시 시장은 포함. 자,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뒤의 시장, 대도시장이죠. 그러면 제에다 포함이다. 제외. 마무리 확실히 해놨어요. 이제 마무리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과 관련돼서 딱 정리해서 집에 가서서 뭐 포함, 재포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그러면 저희가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다. 역으로 한다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뭐예요?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은 이제 잡았으니까 여기 앞에 봐봐. 무슨 공부? 지적공부. 그러면 지적공부는 가로 열고 그 옆에다 써요. 8종류라고 딱 써놔요. 자, 지적공부는 그러면 8종류라서 요러한 것들이 지적공부라고 법률에 딱 규정을 해놨다고. 지금 지적공부 8종류를 모르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16회 때 이렇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지적공부로 모두 바르게 나열된 것. 그러면 지적공부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대표적으로 갈고 닦았으니까 점검이 필요하겠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임야도예요? 일남도예요? 그거 잘 보라고요. 시험장. 거기에다 행강편 딱 꺼놓고 거기를 꼭 확인해 놓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그러면 실제원이 호시탐탐 요렇게 요걸 일남도로 장난치거든. 그럼 일남도는 뭐예요? 일남도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 무슨 공부다? 기타 공부라는 거야. 기타 공부. 그러니까 지적 공부 여기에서 8개가 빠진 것은 뭐예요? 나머지는 다 기타 공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일남도, 임야도, 시험장감 착시 현상이 벌어지거든. 그걸 포인트로 해서 딱 한번 정리정돈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또 하나는 거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거 살짝 줄쳐놓고 포함이야, 제야? 포함. 항상 그 자리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찾았어요? 통하여 기록 저장된 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 밑에다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파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만약에 지적 공부가 나올 때 꼭 우리 바쁘더라도 꼭 확인 점검이 필요한 게 임야도로 돼 있는지 일남도로 돼 있는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걸 제외한다. 어때? X. 제가 아니라 포함. 항상 그 두 개를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적 공부도 그러면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하죠? 사실 관계를 주된 거. 자, 그러면 3번 읽어봐요.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 그러면 그러면 지적 공부의 기타 공부예요. 기타 공부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26회 때 우리가 2.5점짜리야. 그러면 전산화된 살짝 줄쳐놓고 여기에서 올해 또 하나 출제될 수 있는 것은 빨갛게 칠해놨네. 청량할 수 있는 도면이야 없는 도면이야? 없는 도면. 없는 에다 다시 한번 행강펜 딱 꺼놓고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이렇게 그러면 연속 지적도를 볼 때 기타 공부라는 거 한번 확인해 놓고 자 청량히 활용할 수 없는 도면 단학은 3월달 모의고사에 있는 도면 해가지고 객관식 지문으로 나온 데가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 그러면 봐봐요. 이제 외웠어. 자 청량히 활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거기 문제 끝에다 한번 써봐요. 가로 열고. 자, 이렇게 이제 가로 열고 끝에다가 다음 중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닌 것은. 자, 그러면 공부가 벌써 다 된 사람은 지적 정량이 대상은 몇 개예요? 13개죠. 13개입니다. 13개. 그러면 26회 때 출제 문제가 이거예요. 자, 다음 중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닌 것가 4번의 연속 지적도. 그러면 연속 지적도를 어디에다 활용해 먹어야 돼?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그러니까 청량에 활용할 수 없으니까 다음 중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 것.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 그렇죠.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26회 때 단답식으로 출제를 했으니까 올해 몇 회예요? 31회. 그럼 5년 지났네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4, 5년 지나면 뭐예요? 요게 객관식 지문으로 유입이 돼요. 그럼 다음 중 틀린 것. 연속 지적도란 청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그때 X. 다시 한번 그 포인트를 잡아서 연속 지적도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26회 때는 그러면 26회 때는 연속 지적도가 그 앞에 별표가 몇 개 돼 있었을까요? 5개가 돼 있어서 왜 5개였을까요? 26회 때 개정됨으로써 추가가 된 거거든.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정된 부분은 뭐예요? 개정된 부분은 자, 작년에 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출제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준비를 개정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정해야 돼요. 출제원이 알고 있거든. 너 한번 잠시 기다려봐라. 올해 낼까 안 낼까? 올해 만약에 개정됐다면 뭐예요?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이 약간 50대 50이라는 거야.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출제 경향을 붙여보니까 올해 개정된 부분은 2년 있다 내더라고. 2년 있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많아요. 중개사법도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된 부분을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뭐에 써먹지를 못하는 거. 그러면 연속 지적도 그러면 두 가지를 머릿속에 생각해야죠. 기타 공부다. 지적 공부가 아니고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그래서 없는에다 그래서 행강편을 딱 꺼놓은 거라고. 그러면 문제 형태는 이렇게 출제돼요. 다음 중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연속 지적도는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니다. 몇 개죠? 13개. 그렇죠. 13개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 놓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4번은 무슨 공부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여기 지적 공부 8종류에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무슨 공부라고 그래? 기타 공부라고 그래. 그러면 봐봐요. 근데 왜 이게 자주 출제되는지 봅시다. 자, 읽어봐요. 지적서 관청이란 뭐예요? 지적서 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죠.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야 아니야. 그래도 누가 관리해? 지적서 관청.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4번 앞에다 써요. 4번 앞에다가. 자, 이렇게 요약집을 탁탁 정리해야 돼. 진짜 빨리 합격한 사람의 공통점은 진짜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정리정돈이 딱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딱 떨어진 사람은 뭐예요? 거진 A도 있긴 하겠지만 99.9% 개판이에요. 개판 5분 전이에요. 개판 5분 전. 그렇죠. 개판 5분 전이에요. 자, 요약집을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볼 것도 없어. 뭐예요? 아마 집에 모든 가구들이 정리정돈이 될 각가지 다 잡힐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공부하느니라 해가지고 지금 자녀분이 어때요? 영양실조. 남편하고 남편하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을 거예요.
당신 밥 해먹어. 그쵸? 밥 해먹고. 1년 동안 그러면 고생 좀 해. 그쵸? 고생 좀 해. 그렇죠? 그러니까, 온 사방에 싱크대 가면 어때요? 완전 싱크대 가면 뭐예요? 설거지도 안 되고 난리야, 난리. 그쵸? 난리예요. 그래도 하지 말아요. 요번에 여자분들은 남편 습관 한번 돌려봐요. 설거지 하게끔, 밥도 한번 하게끔, 그렇죠? 하게끔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일본은 뭐가, 요즘 일본 남자들이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되게 게을러.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한국 남자들이 괜찮아요. 부지런한 편입니다. 일본 남자들은 딱 하나밖에 안 해요. 밥 먹고, 잠자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고. 그래서 요즘 일본이 심각한 게 코로나 이혼이라는 게 또 도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씻어, 일본 사람은. 되게 안 씻어, 일본 남자들은. 위생이 비위생적이거든, 되게. 그러고. 그래서 요번에 그래서 일본이 요즘 심각한 게 코로나 이혼율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집에, 밖에 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어때? 남편의 꼬라지를 할 수 있거든. 얼마나 저것도 인간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결론적으로 게을러요. 진짜 우리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진짜 부지런하거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정리정돈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놓고 봐봐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시도지사가 등록 관리한다. 어때? X. 누가 관리해? 지적서 간청이. 그러면 가봅시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 정보관리 체계 구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 구축한다. 어때? X. 누가 한다? 지적서 간청. 바로 그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리정돈을 딱 해놓고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종합동그라미. 자, 종합동그라미.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종합동그라미.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것은, 등록되는 게 맞나 보다. 그쵸? 그러면 거기에다 써봐요. 자, 번호를 좀 붙여봐요. 자,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찾았어요? 그래서 1번이라고 써봐요. 동그라미 1번. 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토지영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3.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4. 이게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부동산 종합공부. 저보고 부동산 종합공부가 뭐예요? 묻기 전에 이걸 등록하는 게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거야. 자, 25일 때 잘 들어볼래요? 25일 때 별표가 5개였죠. 예, 부동산 종합공부 25일 때 개정됨으로써 추가됐거든. 그럼 봐봐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가.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 토지영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5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정답은 4번이죠. 그게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일단 토지의 표시에는 행강편 쳐놔봐요. 토지의 표시. 키워드를 찾았고요.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그 위에다가 바로 위에다가 6개를 자기가 써봐요. 서재, 지반,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요약집 정리하는 기준을 한번 세워보라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 위에다가 자기가 써봐요. 토지의 표시 맨 위에다가 자, 소재, 지반,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조그맣게 한번 써봐요. 근데 사람들이 봐봐요. 이제 6개, 그러면 지목을 동그라미 쳐놔봐요. 지목.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다. 어때? X.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지목이 등록되는 근거가 거기에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그냥 뭐 써먹지를 못해요. 봐봐요.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요러한 것들이 등록사항이잖아. 근데 토지의 표시라고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또 못 푼다고. 봐봐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다. 어때? X. 그죠? 지목이 등록되잖아.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는데? 다시 불러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목이 된다는 근거가 거기 있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어떤 사람은 또 봐봐요. 요거 4개를 외우라는데 눈 감고 외워요. 눈 감고 외울 필요가 없어. 자, 봐봐요. 몇 필지예요? 몇 필지죠? 뭐가 보여요? 토지의 표시가 보이잖아. 토지의 표시. 그죠? 토지의 표시 보이죠? 자, 요거 뭐가 보여요? 건축물.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요건 뭐죠? 필지죠. 요걸 토지를 어떻게 이용 규제할 건가?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이겠죠. 그러면 요 토지 가격이 얼마냐?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진짜 능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눈 뜨고 외워요. 눈 뜨고 생각한다고. 야, 그렇구나. 토지의 표시, 건축물의 표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부동산 가격이야, 보상이야? 가격,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 이제, 그러면 요 네 개는 그저 따먹는 거예요. 그저 눈 뜨고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어, 없어?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가 등록되겠네. 자, 토지에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등록되겠네. 뭐예요? 공동주택, 아파트네. 그죠? 그러니까 그럼 다음 중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그죠? 개별주택 가격이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이런 거겠죠. 뭐, 이럴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활용해 먹을 게 하나가 있어요.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밑에다가 빨갛게 쓰여요. 자, 그 밑에다가. 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써요.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밑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써요. 썼어요? 예. 자, 그러면 이걸 호시탄탄 뭐를 올릴까요? 봐봐요. 자,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의 내용이 등록된다. 어때? X. 뭐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야. 조심해야 돼요. 근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여기만 나와. 나머지가 나오면 다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이용이야, 이동이야? 이용. 그러면 두 자로 건치면. 자, 우리 첫 시간에 아까 시작할 때 국토경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관리야, 개발이야.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우리 공시법령에서는 안 배워요. 어디에서 배울까요? 공법에서 배우는 거지. 근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종합이니까 뭐예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 등록된다라는 거 조심해 놓고, 그러면 나머지에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부동산 종합공부가 아닌 나머지에서 나오면 무조건 X 이렇게 잡아놔라. 문제를 풀 때 요령이게.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이것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죠. 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뭘로 장난칠까요?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이렇게 하면 꼼짝달싹도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에만 나온다? 부동산 종합공부. 그럼 나머지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오면 무조건 X다. 이렇게 해봐.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토지이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측면이죠? 개발. 왜 개발적 측면도 등록될까요? 부동산 종합 공부니까, 종합이니까, 종합. 그렇죠.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집에 가셔서, 그러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이제,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그러면 선생님 저는 50분 안에 40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공인중개사는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이거든. 객관식이거든. 지문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요거는 건축물. 요거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 등록되고, 부동산 가격이야, 보상이야? 가격. 그러면 요거는 이제 26회 때 단답식으로 출제됐으니까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어때? X. 보상이 아니라 가격. 거죠. 다시 한번 은택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공부를 할 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오케이. 자, 이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여기 봐봐요. 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을 뭐라 그래요? 지적의 선명서. 여기에다 단위를 붙여서 뭐예요?
필지.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살짝 줄 거나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그죠? 자, 그러면 필지와 관련돼서 그럼 필지를 잡았으니까 이제 뭘 잡아줘야 돼? 자, 토지의 표시를 잡아줘야 되겠죠. 자,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자, 이거 항상 사실이라는 의미를 잡아놓고. 그럼 공부가 더 된 사람은 우리 등기 파트와 관련돼서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가 즉 뭔데? 표제부.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그러니까 그러면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누가 좌지우지예요?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좌지우지하고 있거든. 그럼 지목변경식. 그러면 지목변경식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가 뒤에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는 누가 좌지우지해요? 등기부가 좌지우지하죠.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 그게 바로 일명 등기 촉탁.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 권리관계 변동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필통지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정리정돈을 해라.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머릿속에 다 들었어. 다 들었는데 지금 온 사방이 뭐게 엉켜있어. 짬뽕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리걸 따르는 예약집을 정리하면서 이제 뭐예요? 교통 정리를 해야 돼. 길이 몇 개 닦아 있어야 돼. 길이 몇 개가 있어야 돼? 6개. 길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세법대로, 그 다음에 공시법, 그 다음에 공법, 그 다음에 학계론, 민법. 그러니까 짬뽕이 돼 있는 거. 이제 대의론을, 그러면 요번에 이제 그동안 온 사방 6과목을 들어서 짬뽕이 된 걸, 뭐예요? 이렇게 길을 6개를 이렇게 전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이 이렇게 6개가 딱 돼야 돼. 이렇게 6개가 딱 정리정돈은 돼야 돼. 이제 길이 정리가 된다면 어디도 팔 수 있어요? 새길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민법하고 학계론이 이렇게 새길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요약집 정리하는 달이야. 요약집. 지금 온 사방에 모르는 것은 없어요. 지금 머리에 엉켜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그 엉켜 있는 것을 지금 뭐에 실타래를 딱 해서 대로 고속도로 6개를 닦아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닦아놓으면 어때요? 문제 뭐예요? 순발력도 늘고 무슨 역도 늘어요? 응용력도 늘고 있다라는 것. 자,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그러면 읽어봐요. 아까에서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에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공통점은? 사실. 그렇죠.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끝에다가 말한다. 그러면 끝에다가 써요. 말한다. 끝에다가 뭐라고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자 X라는 거. 소유자 X.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면 여기 토지의 표시는 항상 주구증창 뭘 노려요? 소유자를 소유자를 투입시킨다고.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렇죠. 권리죠.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표시에서, 그러면 이제 토지의 표시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또다시 여기를 이제 옵니다. 자,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 등기 등록 단위를 붙였어요. 뭐예요? 예, 필지야. 필지를 뭐라고 그래요? 토지 등록 단위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필지, 이제 몇 필지죠? 한 필지가 되네. 그러면 369. 토지에다 뭘 붙였어요? 지번을 이제 붙였죠.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번호라고 그러죠. 번호. 근데 봐봐요. 자기가 지번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지번 이렇게 읽고 있는지, 지번을 읽을 때마다 지번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있는지, 그게 바로 뭐예요? 실력차가 거기서 나타나. 눈으로는 2번 지번으로 읽지만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지번은 읽어봐요. 지번이란 지적 공부 읽어봐요. 등록함 번호. 이게 바로 지번이야.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을 5, 6월 달에 고치지 않으면 7월 달은 이미 늦어버려요. 자기가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 지번이라는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뭐예요? 지번이다. 자,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번호 살짝 줄쳐놓고요. 앞으로 그러면 지번이란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뭐다? 지번. 이렇게 눈팅 딱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봤던 거는 어떤 거 봤어요? 일단,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와 개발이야. 관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 밑에 뭐가 깔려있다?
지적.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다? 지적 관리를 배우게 돼요. 지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관계가 뭔지를 빨리 청강이 듣는 사람 필요해요. 사실관계는 그러면 뭐예요?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여기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그래. 그러면 모든 걸 우리 첫 시간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갈 거는 토지와 등록과 지적 공부, 지적의 3요소부터 출발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지적의 3요소 다시 한번 잡으면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여기에다 단위를 붙이면 뭐다?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 표시 그러면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뭐게?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요 의미를 잡아둬야 뭐가 늘어요? 순발력과 응용력이 는다라는 거.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